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조언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적 있지 않으셨나요?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스스로 결정하기 두렵고 불안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조언을 구할수록 길이 보이기는커녕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확신을 얻으려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삶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삶이 곧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뒷좌석의 목소리에 휘둘릴까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와 남을 탓하며 원인을 밖에서 찾는 태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흔히 자기 안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자기 생각에 의해 흔들린다. 즉, 불안은 세상 탓이 아니라 내 해석의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사실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이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 심리라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이나 중대한 변화 앞에서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타인의 조언을 구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불안을 잠시 덜어내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선택의 책임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임 회피는 장기적으로 자아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아 효능감이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조언을 구할 때마다, 결정을 미룰 때마다 이 믿음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더욱 복잡하고 의존적으로 변해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책임 회피의 유혹을 단칼에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하며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의 정체를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타인의 조언이라는 복잡한 덫에 계속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안의 기준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의 근원이 내 안의 기준 부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패턴, 그 현실적인 갈등의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조언을 구할수록 명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은퇴 계획, 어느 하나 비교하지 않고 결정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저 친구는 이렇게 결정했던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노자는 밖을 바라보면 어둡고 안을 바라보면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길을 잃게 되고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짜 답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명확함은 외부의 조언이 아니라 내 안의 조용한 통찰에서 옵니다. 같은 이치로 니체는 남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확신에 의존하는 삶을 살면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견을 묻는 행위는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무게를 남에게 넘기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며 결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확신을 빌리려다 자기 확신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회심리학에서는 타인 의존 의사결정이라 부릅니다. 타인 의존 의사결정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타인의 조언이나 확신 없이는 중요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할수록 주변의 반응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짜 동기가 아닌 외부 자극에 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랬어라는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야만 내 인생이 내 선택의 결과라는 주도적인 확신이 남습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불안을 줄이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남의 조언으로 내린 결정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내린 결정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 선택을 위한 나만의 지혜가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확신을 빌려 살 건가요? 이제는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할 때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할수록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고 삶의 주도권 역시 놓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인의 확신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단순함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최종 태도를 확립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하게 산다는 말을 대충 산다로 오해합니다. 나이 들어서 단순하게 살라고. 그건 너무 대책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함은 게으름이나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선택의 기술입니다. 단순함은 가장 지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는 망치와 받침대가 있다. 당신은 망치가 되어 호령할 것인가, 받침대가 되어 희생할 것인가. 망치가 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받침대가 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형체를 잃거나 고통을 겪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삶의 선택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삶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가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 없이도 내 선택에 만족하는 법,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위치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나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배의 선장이 파도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항해수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 운, 타인의 조언 탓을 하며 복잡하게 삽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운이 나빴어, 세상이 원래 이래,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당신의 통제 위치가 외부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궁극적인 단순함은 내가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외부 평가에 덜 반응하며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정신적 자원입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같은 반복적인 사소한 선택들. 이런 불필요한 결정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 가족의 건강 문제나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어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실행 기능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합니다. 실행 기능이란 우리의 계획, 통제,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이 결정 피로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이며 동시에 나의 핵심 실행 기능을 아껴두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버락 오바마가 왜 회색과 파란색 양복만 입었을까요? 그들은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줄일수록 중요한 결정에서의 자기 통제력과 정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인 삶의 만족감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진짜 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괴테의 비유 기억하시죠?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여전히 타인의 결정에 희생하는 받침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실천입니다. 하루 중 내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적어보세요. 이게 맞을까? 저 사람은 뭐라고 할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옆에 표시를 해보세요. 이 질문이 내 마음의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남의 시선에서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복잡함의 근원이 분리됩니다. 내 안의 목소리와 밖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행동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외부의 요청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하루의 망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일들에서는 받침대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이 핵심만큼은 반드시 지키세요. 이것이 주도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48시간 숙성법을 시도해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냉각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잠시 멈추고 보다 이성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두는 시간적 간격을 말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 판단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때 내린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이틀만이라도 나와 상황 사이에 시간적 거리를 두면 감정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생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냉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타인의 조언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결국 기다림은 회피가 아니라 숙성의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용기. 그것은 단순하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태도 실천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를 덜 흔드는 일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린 결정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문장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 인생의 법전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결정 앞에서 망설이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결과가 어떻든 후회보다는 배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진짜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사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복잡한 고민, 불안함의 근원은 내 안의 기준이 없어서였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할수록 내 삶은 더 복잡해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이란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에픽테토스도, 니체도, 그리고 현대 심리학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온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복잡한 조언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모험을 하기엔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망치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침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